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영어로 말하기 힘들었던 분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거나 내가 하는 말이 맞는지 헷갈려서 입을 떼기 힘드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이 강의를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영어 문장 만드는 게 정말 한결 쉬워질 겁니다. 여기 보면 제가 처리할게요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뭔가 기계가 고장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거 내가 처리할게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때 3초 안에 얘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영어 말하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 will take care of it. I'll take care of it. 이렇게 바로 나와야지 나중에 실전 상황에서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내가 뭐뭐 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앞으로 할 거라는 미래니까 I will. I will이라고 하셔도 괜찮고요. 빠르게 하다 보면 I'll처럼 발음되기도 합니다. I'll 이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차례죠. 내가 무엇을 할 건지 말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거 처리할게요. 무언가를 처리하다, 해결하다라고 해서 take care of. 따로 떨어뜨리지 말고 이걸 하나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강세를 take care of. 케어해주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I'll take care of it. 제가 그거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뭐뭐 할 거야. 처리하다. 이런 식으로 덩어리별로 하나씩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I'll take care of it. I'll take care of it. 이렇게 바로 나오면 되고요. 연습할 때는 천천히 I'll take care of it. 이렇게 하셔도 괜찮으니까 일단 속도는 천천히 하되 멜로디는 살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원어민이 많이 사용하는 거 10문장 준비했거든요. 하나씩 차근차근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하나도 안 추워요 라고 하고 있죠. 그냥 안 추워요 보다 느낌 하나 더 했습니다. 하나도 안 춥다. 전혀 안 춥다. It's not cold at all. It's not cold at all.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날씨 등을 얘기할 때는 it is, 줄여서 it. 이걸로 먼저 시작해 주시면 돼요. 비가 온다거나 흐리다거나 해가 뜨다거나 이런 것들 전부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어떤 내가 무엇을 한다, 철수가 무엇을 해요라면 I나 철수란 주어를 사용하겠지만 시간이나 날씨 등은 it을 사용해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추워요는 it's cold. 춥지 않아요? It's not cold. 여기서 전혀, 하나도 라고 의미를 강조해주고 싶다면 at all 이걸 붙여주시면 돼요. 연결해서 말하면 at all보다는 at all, at all 이런 식으로 마치 하나처럼 발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 It's not cold at all. 천천히 해보면 It's not cold at all.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도 안 추워요는 It's not cold at all.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돈 좀 빌려드릴게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I'll lend you some money. 여기도 빌려드릴게요. 이거 뭐 빌려드렸다, 드리고 싶다 이런 게 아니죠. 앞으로 빌려줄 거라는 미래는 가장 기본적으로 will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I will, I'll 이걸로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동사는 빌려주다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빌려준다고 할 때는 lend, 빌려오다는 borrow이고요. 빌려주다, 손을 나한테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쭉 가리키면서 얘기해 보세요. 빌려주다, lend. 너에게 돈을 좀 빌려주다. 이렇게 뭐뭐해 주다라고 할 때는 누구에게 무엇을이라는 이 어순대로 쭉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요. lend, 빌려주는데 you, 너한테 빌려줘. some money, 돈을 좀 빌려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냥 money라고 하기보다는 돈 좀이라고 해서 some을 붙였습니다. I will lend you some money. 한 번 더 해볼까요? I will lend you some money. 빌려주다, 건네주다 이런 것들 많으니까 이 기본 구조를 먼저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동사만 바꿔서 활용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문장 만드는 것을 입에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숙취가 심하네요 라고 하고 있죠. 술 마신 다음날 머리가 아프고 속도 안 좋고 이런 기분 나쁜 경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I have a bad hangover. hangover 이러면 숙취입니다. 그래서 숙취가 심하다. 굉장히 안 좋은 숙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bad hangover.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감기에 걸렸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have 동사를 사용해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I have.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A bad hangover. 아주 몹쓸 숙취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숙취가 심하네요 라는 말이 되겠죠? 저 숙취가 심해요. I have a bad hangover. 한 번 더 해볼게요. I have a bad hangover.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저 그냥 집에 있었어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게요. I just stayed home. 여기서 stay란 동사를 활용해 볼 건데요. stay는 머무르다. 어딘가에 쭉 계속해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과거형은 stayed. 일반적인 과거형인 ed를 붙여줬죠. 그래서 I stayed. 나는 머물렀습니다. 그냥 stay만 기억하는 것보다 stay home. 집에 머무르다, 집에 있었다 라고 한 번에 기억해 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I stayed home. 저는 집에 있었어요 라는 게 깔끔하게 정말 쉽게 완성이 되죠. 자, 그런데 그냥 집에 있었어요 라고 해서 그냥이란 느낌을 좀 더하기 위해서 just를 더했습니다. 이 just는요, 가장 기본적인 게 그냥 이런 느낌이고요. 과거형과 사용해서 방금 전에 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느낌은 조금 어색하죠. 방금 전에 머물렀습니다. 이거는 좀 어색하고요. 그냥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이거는 말투나 상황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배 아파 라고 할 때 우리가 둥둥 떠다니는 배나 먹는 배를 떠올리진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경험을 쌓다 보면 이런 것들은 그냥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I just stayed home. I just stayed hom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나 그거 $100에 샀어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 I bought it for $100.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냥 그거 샀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격을 얘기하면서 얼마에 샀어. 이런 거 부모님들 많이 자랑하죠. 이거 원래 10만 원인데 얼마에 샀는 줄 알아? 이거 10,000원에 샀다? 이런 식으로 비싼 건데 싸게 샀다고 자랑하는 거 굉장히 많죠.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뭐 했다. 이것부터 만들어줘야 되니까 I bought it. buy의 과거형은 bought. 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I bought it. 나 그거 샀어. 자, 그리고 가격을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for 다음에 얼마인지 얘기해 주시면 끝납니다. For $100. $100에 샀어. 진짜 비싸고 좋은 건데 제가 정말 싸게 파는데 잘 발견해서 외국 여행 가서 사온 겁니다. $100에. I bought it for $100. 자랑하듯이 얘기할 수 있겠죠? 야, 나 이거 $100에 샀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I bought it for $100.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방금 과자 좀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방금, 막이라는 의미를 just를 사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I just made some cookies. 네, 물론 그냥 쿠키 좀 만들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막 만들었다. 따끈따끈한 거 딱 들고 얘기할 때 이 just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들다, make. 보통 사물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쿠키나 요리 같은 걸 만들었다고 할 때도 make 동사를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과거형은 made가 되겠죠? I just made. 제가 방금 만들었습니다. Some cookies. 과자를 좀 만들었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I just made some cookies.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I just made some oranges. 갑자기 내가 갈아서 오렌지 주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요리 같은 것들. I just made some sandwiches. 샌드위치 좀 만들어 왔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음식들, 내가 자주 만든 음식들을 넣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장 처음에 나오는 I just made. 저 방금 막 만들었어요. 이거를 느낌 살려서 일단 쭉 얘기한 다음에 음식을 바꿔서 다양하게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일곱 번째, 그래서 오늘 아침에 늦은 거구나. 늦게 와서, 얘가 늦을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지? 라고 했는데, 사정을 설명한 겁니다. 버스에서 사고가 났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어떤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요. That explains why you're late this morning. 이거거든요. explain 하면 설명하다죠. That explains why. 그게 왜 그런지 설명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지? 라는 거를 듣고 알아차렸을 때 그래서 그런 거구나. That explains why. 다 같이 해볼까요? 알았다라는 느낌으로 That explains why. 그 다음에 You're late. 너는 늦었어. You are late라고 하면 현재 지금 늦은 거고요. 과거는 were이 됩니다. You're late. 너가 늦었어.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 동사부터 한 다음에 어떤 장소나 시간 같은 것들은 뒤로 빼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at explains why you're late this morning. 조금 길다 싶으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That explains why. 두 번째, You're late. 세 번째, This morning.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각각 의미를 떠올리면서 어순대로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반복하고 난 뒤에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That explains why you're late this morning. 쭉 이어서도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덟 번째는요.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이야. 중요한 건 뭐뭐다. 뭐뭐가 아니라. 이런 형식의 문장을 얘기할 때는요. It's about quality, not quantity. 이렇게 주시면 돼요. It's about blah blah. 중요한 건 이거고 not blah blah. 이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면서 비교하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일단 먼저 얘기해 주세요. It's about quality. 질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비교를 해주는 순간이죠. 그럴 땐 not 다음에 그 대상을 넣어주는 거예요. not quantity. 그래서 자꾸 막 좀 괜찮은 걸 갖고 오면 좋겠는데 양으로 승부 보고 엄청 많이 들고 오고 선물이야 라고 하는데 쓸모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물론 뭐 어색한 관계에서는 고맙습니다 라고 받아야겠지만 좀 친한 친구다. 이게 뭐야? It's about quality, not quantity. 뭐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겠죠. 조금 혼내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조심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그녀는 어느 정도 그 실수에 책임이 있어. 자, 책임이 있단 말 한번 먼저 꺼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모든 게 책임이 있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는 느낌까지 더해 보도록 할게요. She is responsible for the mistake on some level. 이렇게 하고 있죠. 가장 먼저 be responsible for 뭐뭐에 대해 책임이 있다라는 표현 먼저 기억할게요. be responsible for 이걸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녀가 주어는 그녀가 되고요. 어떤 책임이냐면 그 실수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she is responsible for the mistake. 이렇게 먼저 됩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책임이 있다. 요것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중간에 그대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뭐 내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I am responsible for. 철수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철수 is responsible for.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on some level. 요거는 하나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뭐 A, B, C, D 쭉 이어서 가는 작업이 있는데 약간의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실수에 책임이 있어. She's responsible for the mistake on some level. 다는 아니고 일부분이야 라는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문장 쭉 얘기하고 어느 정도는 말이야 라는 말을 조금 더 하고 싶다 라고 하면 on some level. 이런 패턴 같은 것들을 많이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내가 얘기할 때 뭔가 애매한데 이게 아닌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속 시원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자세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요.
오랜만에 산책하는 게 어때? 라고 하고 있고요. 뭐뭐 하는 게 어때라는 제한 표현 How about taking a walk for a chang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산책하는 게 어때? 라고 하고 있는데요. take a walk의 ing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보통 how about 다음에 그냥 how about tomorrow? 내일은 어때? 이렇게 바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뭐뭐 하는 게 어때? 동사가 들어간다면 ing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how about 다음에 take a walk가 아니라 taking a walk가 되는 거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How about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하는 게 어때? How about playing golf? 골프 치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ing로 바꾸는 거. 물론 나중에 실수할 수 있지만 이 문장을 계속해서 올바른 문장을 반복해서 얘기하다 보면 내가 말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가 느껴지게 되고요. 조금씩 정확성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앞에서 on some level 이런 표현을 써봤다면 이번에는 for a change 이걸 써볼 건데요. 직역하면 변화를 위해라는 뜻이지만 이게 관용적인 표현으로 기분 전환 삼아 좀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평소에 하던 일과 다른 것을 해보자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뭐 기분 전환 삼아서 뭐 좀 다르게 산책해보는 게 어때? 산책을 좀 등한시하고 잘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볼 수가 있겠죠. How about taking a walk for a change? 이런 식으로 느낌을 살짝 더해줄 수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뭐 오랜만에 뭐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How about taking a walk for a chang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3초 안에 바로 바꾸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초보자들도 할 수 있게 정말 차근차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말에 보통 무엇을 하세요? 이 문장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영어로 바꿔볼까요?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s? 우리가 취미가 뭐예요? What is your hobby? 이런 표현보다는 일 끝나고 뭐 하세요?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취미 생활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정말 자주 사용하는 질문인 만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무엇을 what 당신은 하나요? Do you do? 그런데 중간에 usually를 붙여서 보통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What do you usually do? 보통 무엇을 하세요? 라는 첫 번째 의미 단위를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 어떤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걸 더하면 되는데 on weekends 보통 주말은 on을 사용해서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라는 거는 딱 한 주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 주말을 같이 포함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weekends라고 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on weekends, 주말에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무엇인지 궁금하면 what을 붙여주고 뭐뭐 하세요는 do you인데요. 보통 뭐뭐 하세요가 되니까 do you usually do? 그리고 주말에 on weekends 하나씩 나눠서 본 다음에 이거를 붙여서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s? 이런 식으로 쭉 이어서 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완성된 문장을 반복해서 얘기하면 나중에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 완성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10문장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짧은 것부터 조금 긴 것 같이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저 질문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문을 하는 것보다 손 들고 저 질문 있는데요. 이 정도 처음에 얘기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영어로는요. I have a question. have 동사는 정말 여기저기 많이 사용하는 중요한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가지다라는 의미만 알아서는 사실은 활용이 약간 절반밖에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가지고 있다가 되기도 하지만 질문을 가지고 있다,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 뭐뭐가 있습니다까지 한 번에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have a question, 질문이 있다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처럼 기억해 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나중에 저 질문 있어요 라고 하면 내가 I 질문 있다 have a question
이렇게 완성될 수가 있겠죠. 다 같이 해볼까요? I have a question. I have a question. 네, 입을 크게 벌려서 따라해 주시면 훨씬 더 이 영어 멜로디, 입이 운동이 되면서 더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있죠. 그것은 아니다, 좋은 생각이. That's not a good idea. That's not a good idea. 이렇게 했죠. 그것은 뭐뭐입니다 라고 하면 that is. 이걸 짧게 줄여서 축약형으로 that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해서 부정해주고 있죠. 반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강세를 주면서 that's not. That's not. 강하게 강세 넣어주시면 되고요. A good idea. 좋은 생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That's not a good idea. That's not a good ide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뭐 해요. 그것은 뭐뭐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장 앞을 나타내는 이 패턴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꺼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저랑 같이 연습하면서 한 번에가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자주 사용되는 걸 가지고 올 테니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 입에 착 달라붙어서 나중에는 여러분도 모르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있죠. 굉장히 억울하게 내 잘못처럼 몰아가고 있을 때 변명. 변명이라기보다는 이 떳떳하다. 난 잘못이 없다. It's not my fault. 여기서 fault 사용되는데 이거는 잘못이라는 의미고요. 이 잘못이라기보다 간단한 실수 정도라고 하면 mistake. 저도 이 두 개 많이 헷갈려서 예전에 미국 여행 갔을 때 mistake라고 해야 될 때 fault라고 하고 fault라고 할 때 mistake라고 하는 이런 실수를 했는데요. 정말 큰 잘못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hat's not이라고 들어가 주셔도 물론 좋고요. 혹은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it 주어를 가지고 오셔도 돼요. It's not my fault. 여기서 that's not my fault라고 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it으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It's not my fault. 중요한 것에 강세를 주는 게 좋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어떤 부분이 내용의 핵심 같아 보이시나요? 그렇죠?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It's not my fault. 이걸 좀 더 빠르게 가면 It's not my fault. 이렇게 강한 건 강하게, 약한 건 뒤로 빼주면서 자연스럽게 리듬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물건을 살 때 좀 비싸 보여도 정말 이게 유용하고 나에게 가치가 준다면 이거 가치 있어. 그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It's worth it. 이거 그대로 외워서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뭐뭐의 가치가 있다라는 worth를 사용해서 그것은 그것의 가치가 있습니다. It's worth it. It's worth it. 그래서 뭐 비싸 보이는 거 구입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괜찮은 거예요. 이건 충분히 내가 값어치를 하지. 하지만 같은 취미를 하지 않거나 그 물건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거 왜 이렇게 비싸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It's worth it.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외워서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것들 이렇게 뭐 한 5개, 6개, 7개 긴 문장이 아니라 I love you, thank you, you're welcome. 이렇게 짧은 것들은 정말 툭 치면 It's worth it.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금방 돌아올게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I will be right back. I will be 라고 해주셔도 괜찮고요. 이거 빠르게 축약형으로 가다 보면 I'll be 아까 I'll처럼 발음되게 돼요. 그래서 I'll be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I will 내가 앞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 미래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나 거기 갈래. 나 그거 가져갈래. 뭐 금방 돌아올게. 이렇게 앞으로 무언가를 하겠다. I will, I'll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뭐 가져가다라고 하면 take 동사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혹은 가다라고 하면 go 동사를 가져오면 되는데 여기서는 돌아올게 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back 이거는 돌아오다 라는 동사가 아니고요. 뭐 뒤쪽에 과거에 뭐 이렇게 뒤로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형용사 표현이기 때문에 비동사랑 함께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be back 이렇게 해주셔야지 돌아오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금방 돌아오다, 바로 돌아오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싶다면 right을 붙여보세요. I will be right back. 강조를 하기 때문에 강세도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I will be right back. 우리 터미네이터에 I will be back 이런 명대사가 있죠? 이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right만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금방 돌아올게. I will be right back.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저 식사는 제가 살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뭐 자랑할 일이 있다거나 혹은 뭐 기쁜 일이 있어서 식사를 지불하고 싶을 때 내가 쏠게 이런 표현은요. 아주 간단하게 Dinner's on me. Dinner is 저녁 식사는 뭐뭐다 on me. 나한테 달려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Dinner's on me. 짧은 문장인 만큼 그대로 외워서 나중에 쏠 일이 있을 때 저녁은 제가 살게요. Dinner's on me. Dinner's on me. 이거 뭐 버벅거리면서 dinner is 뭐였더라? on me? 이렇게 하면 모양이 안 살겠죠? 당당하게 쭉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느낌으로 Dinner's on me. 강세 앞에 주시면서 Dinner's on me. 이렇게 해주셔야지 분위기가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굉장히 어깨를 으쓱하면서 자랑스러운 느낌을 해볼게요. Dinner's on me. 저 식사는 제가 살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한국어 해석이 약간 오류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자유시간이 생기면 저에게 연락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죠. 너가 시간이 생기면 나한테 연락해줘. 자, 이거를 가장 먼저 뭐부터 꺼내면 될까요? 이 한국어와 영어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좀 어색할 수 있고요. Please contact me when you have free time. 이렇게 연락해 주세요 라는 핵심 동사를 사용한 문장부터 얘기한 다음에 언제 연락하지? 어디서 연락하지? 누구한테 연락하지? 이런 것들을 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컨택하다라고 얘기하죠. 연락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공손함을 더하는 please를 더해서 Please contact me.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냥 contact me라고 들어가 주셔도 괜찮지만 please를 붙여주시면 공손한 느낌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연락 주세요가 아니라 뭐뭐 할 때 어떤 시간을 말해줄 때는 when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When you have free time. 다시 주어 동사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너가 가지고 있다 자유시간을 You have free time. 그런데 맨 앞에 when을 붙이면 자유시간 생길 때 이렇게 뭐뭐 할 때 뭐뭐 하면 이라는 시간 느낌을 더해줄 수가 있겠죠. When you have free time.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거 긴 문장 같이 보이지만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나눠주시면 돼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Please contact me. 자유시간이 생기면요. When you have free time. 한 번 더 천천히 해볼게요. Please contact me. When you have free time. 하나씩 연습한 다음에 조금 중간에 쉬어도 괜찮아요. 대신 한 의미 단위는 뭐 이렇게 please, contact,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please contact me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전체 문장. Please contact me when you have free time. 이렇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영화는 재미있었어. 근데 좀 길었어.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그런데 뭐뭐 했어. 약간 대비되는 내용을 한 번 더 이어서 얘기하면 이 표현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원어민들은 이렇게 제일 많이 표현해요. The movie was interesting. It was a bit long though.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끝에 보이는 though. 이거는 비록 뭐뭐긴 하지만 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앞에 말한 내용을 살짝 뭔가 대비되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래도 뭐 이렇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 재미있었어 라는 interesting이 나오잖아요. 근데 뒤에 보시면 bit long, 조금 길었다. 약간 대비되는 느낌이죠. 재미있었는데 조금 길었어. 이런 식으로 덧붙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걔가 진짜 잘생겼는데 근데 조금 개그감이 약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소개팅 갔다 와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좋은 점 얘기하고 그런데 조금 뭐뭐해 이런 느낌을 though 이거를 끝에 붙이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얘기해 보면요. The movie 그 영화는 was interesting. 흥미있는 재미있는 이 interesting 앞에 강세 주시면서 interesting이라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상태를 얘기하니까 비동사가 나와야겠죠?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현재는 is, 과거는 was. 뭐뭐야랑 뭐뭐였어 이 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재미있었어 라고 하니까 The movie was interesting.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것도 똑같이 it was. 그냥 길다라고 하면 long이라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길었어. 네, 그냥 많이 길진 않고요. 보통 영화가 2시간인데 2시간 20분, 30분쯤 했다면 a bit long. 이렇게 조금 뭐뭐했다라고 이것도 의미를 살짝 경감시켜주죠. 그리고 though를 끝에 넣어서 근데 좀 대비되는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영화 보고 왔는데 재밌었는데 조금 긴 겁니다. The movie was interesting. It was a bit long though.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9번째는 커피 사왔어요 라고 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커피를 가져왔어, 사왔어 라고 해서 I got you coffee.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죠. 그런데 이 get 동사를 무언가 얻다, 사다, 받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 문장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get 다음에 사람이 등장하고 어떤 사물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다 얻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무언가를 사다 주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I got you. 너에게 사다 줬어 a coffee. 커피 하나를 말이야. 그래서 커피 하나 사왔어 라는 말을 I got you coffee. 짧고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얘기하려고 하면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기본 동사의 다양한 활용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간단한 문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I got you coffee. 다 같이 해볼까요? I got you coffee. 좋아요. 자, 마지막 10번째는요. 오늘 저녁 같이 먹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하고 있고요. 제안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 패턴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about having dinner together tonight? 바로 how about인데요. 뭐뭐 하는 게 어때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뭐 하는 게 어때? 하다라는 동사가 뒤에 등장할 건데요. 주의할 점은 ing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Have dinner, 저녁 식사를 하다인데요. 그냥 have dinner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Having dinner, 저녁 식사하는 것이 어때? 이런 식으로 ing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How about having dinner? 그리고 함께하다 together, 함께 같이 together, 그리고 오늘 저녁 tonight. 끝에는 추가 느낌 하나씩 더해간다고 보시면 돼요. How about having dinner together tonight? 한 번 더 해볼게요. How about having dinner together tonight? 이렇게 말이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쉽고 간단하게 영어 문장 만드는 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라는 문장 있죠? 우리 여행 가면 어디 있어요?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는 그런 질문인데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마치 패턴처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이걸 자주 말해서 기억하고 있다면 How long does it take to까지 한 번에 쭉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How long 이거는 얼마나 오래 이렇게 시간의 길이를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걸립니까? 라고 질문을 이어가야겠죠. 시간이 걸리다라고 할 때 기본 동사 tak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아직 take는 가져가다가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자주 사용되는 것들은 3, 4개에서 10개 정도 정말 자주 사용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사용할 수 있게 연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랑 같이 공부하면 하나씩 계속해서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질문하고 있을 거니까 it take가 아니라 does it take.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한 단어처럼 패턴처럼 사용하게 되죠.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려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to를 사용해서 to 동사하면 뭐뭐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to get there. get이 도착하다, 도달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는데,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How long does it take? 이걸 꺼낸 다음에 to get there. 두 번째 의미단위 넣어서 완성하게 됩니다.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것들, 기본 문법을 활용한 문장들은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이거를 헷갈려 했었나? 어려워했었나? 라는 이런 어색함이 느낄 만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첫 번째 만나시는 분들은 또 큰 소리 따라하면서 처음 만남을 잘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원어민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10문장 준비했고요. 하나씩 차근차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생각보다 더 어려워요 라고 하고 있죠. 그냥 어렵다가 아니라 생각한 것보다 더 어렵다. 비교를 해주고 있죠. 영어로 It's harder than I thought.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hard, 이거는 어려운인데요. 더 어려운이라고 비교를 해주고 싶다면 er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It's harder. 그거 더 어려워요. 그리고 비교 대상을 가지고 와야겠죠? then 다음에 그 대상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요. 물론 뒤에 그것보다 어렵다, 내 숙제보다 어렵다라고 그냥 하나를 가지고 오셔도 되지만 주어 동사로 문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Than I thought.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다. 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별거 아니겠지.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어려운 거 많으셨죠? 그게 바로 It's harder than I thought. 이 문장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It's harder than I thought. 이거 생각보다 더 어렵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It's harder than I thought.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두 번째는요. 너 나한테 화났어? 평소에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방글방글 잘 웃던 친구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제가 말하는 거 대답도 단답형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야? 화났어? 아야. 그럴 때 너 나한테 화났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Are you mad at me? 친한 친구 사이에 보통 얘기하겠죠. angry를 써주셔도 괜찮지만 진짜 불같이 화낸 게 아니라 좀 삐지다에 가까운 화남이라면 mad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Are you mad? 너 화났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 뒤에 at을 붙이면서 어떤 대상을 콕 집어줄 수 있겠죠. 그냥 화가 난 상태가 아니라 나한테 화난 상태는 Are you mad at me? at me를 끝에 넣어주시면 돼요. 너 나한테 화났니? Are you mad at me? mad에 강세 주면서 at me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Are you mad at me? 너 나한테 화났니?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기서 자전거 대여 가능한가요? 자전거를 좀 빌리고 싶은 겁니다. 공원 같은 데 갈 때 돈 주고 자전거 많이 빌리잖아요. 근데 여기가 매표소 같은데 좀 애매할 때 직원 같은 분에게 Can I rent a bike here?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외워놨다가 그대로 써주셔도 되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다. Can I가 바로 툭 치면 떠올라 주시면 돼요. 해외여행 갈 때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제가 이거 구입할 수 있나요? 제가 이거 주문할 수 있나요? 이거 가져가도 되나요? 여기서 사진 찍어도 되나요? 등등 정말 많은 상황이 등장하는데요. 여행 영어의 가장 넘버원 패턴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can I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주 사용한다는 거죠. 뒤에는 이제 무엇을 하면 되는지 어떤 행동이나 동작 등을 넣으면 되는데요. 자전거를 대여하다, rent a bike, borrow를 사용해서 빌리다 말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무상으로 친구한테 잠깐 빌려줘 라고 하는 거고요. 돈 주고 대여하고 빌리는 건 rent. R 사운드로 시작하기 때문에 입을 앞으로 쭉 내밀어 주시고 rent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Can I rent a bike? 제가 뭐뭐 할 수 있나요? 자전거를 빌리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here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Can I rent a bike here?
한 번 더요. Can I rent a bike here? 여기서 자전거 대여 가능한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저는 이상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나 이상형 없어. 영어로 I don't have a type. 보통 넌 내 스타일이야. 진짜 내 스타일 없어요. 라고 스타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마치 영어인데 한국어처럼 많이 사용하는데요. 콩글리시에 가깝고요. 이거를 타입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I don't have.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A type. 이상형이랄 거. 내 타입은 딱히 가지고 있지 않아요. 키 큰 남자가 좋다. 아니면 어깨가 딱 벌어진 남자가 좋다. 자상한 남자가 좋다. 이런 각자의 타입이 있잖아요. 네, 그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I don't have a type. 그래서 이상형, 좋아하는 남성상, 여성상 이런 거를 타입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이상형이 없습니다. I don't have a type. I don't have a type. 이렇게 말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내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봐봐. 보통 저도 어릴 때 이 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뭔가 신기한 거 발견하고 야, 일로 와봐. 내가 뭘 발견했는지, 내가 뭘 이렇게 찾아냈는지 한번 보렴. Look what I found. Look what I found. 이렇게 하고 있죠. Look은 보다입니다. 주어 없이 바로 동사부터 사용하면 이렇게 하면서 봐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Look what I found. 문장 중간에 제가 what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꺼냈는데요. what 주어 동사하면 뭐뭐 하는 것이 되죠. found는 find, 찾다의 과거 형태고요. 내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내가 발견한 것을 한번 봐봐 라고 해서 Look what I found. Look what I found. 자, 여러분이 길가를 지나가다가 네이클로버를 발견한 겁니다. 그럼 친구를 불러서 뭐라고 하면 되죠? Look what I found. Look what I found. 이렇게죠. 신기한 거 발견하고 나서 이 문장 한번 꼭 써보세요. 자, 여섯 번째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복잡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이거를 주어로 딱 놔두면 정말 쉽게 문장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Nothing is going to happen.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아무 일도 아닌 nothing. 강세 앞에 주면서 nothing. 그리고 발생하다, 일어나다는 동사 happen. 이걸 사용하면 되죠. 그리고 중간에 일어나지 않을 거야. 미래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will을 사용해 주셔도 괜찮고요. 어떤 징조가 조금 보인다면 be going to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be going to 한번 사용해 볼게요. Nothing is going to happen. 아무 일도 뭐뭐 하지 않을 거야. 그냥 be going to 사용하면 앞으로 뭐뭐 할 거야인데요. 이 nothing이란 주어가 뭐뭐가 아닌이라는 부정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문장은 뭐뭐 하지 않을 거라는 부정의 느낌이 있습니다. Nothing is going to happen.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is not going to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앞에 이미 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번 하면 좀 어색해요. Nothing 한 번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Nothing is going to happen.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그들도 숙제를 끝내지 못했어. 그들도 뭐뭐 하지 못했다. 보통 나도라고 할 때 me too. 이렇게 to를 사용해서 나도, 뭐뭐 또한 이렇게 긍정의 느낌을 주는데요. 부정은요. either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They didn't finish their homework either. 그렇죠. 만약 긍정이었으면 They finished their homework too. 그들도 숙제를 끝냈어 라고 to는 조금 익숙하게 우리가 잘 아는 반면 부정문이 나올 때도 to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either로 바꿔주시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들은 뭐뭐 하지 못했다. 자, 여기서 뭐뭐를 못했어. 과거의 부정입니다. 그럼 바로 didn't. 이게 떠올라 주시면 돼요. 이게 머리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입으로 바로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They didn't. They didn't. 이렇게 첫 번째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절반을 해결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숙제를 끝내다 finish their homework. They didn't finish their homework.
이렇게 기본 문장을 만들어 주시고 원어민 느낌 나는 그들도 못 끝냈다. 그들도란 느낌을 부정이니까 either 이 한마디를 더하면 되는 거죠.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이 문장을 통해서 한 번 더 연습해 주세요. They didn't finish their homework either. 이렇게 말이죠. 자, 8번째는요. 근무 시간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영어로 What are the hours like? 요건 통째로 외우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뭐뭐는 어때요? 라고 해서 What are lik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What are the class like? 수업은 어때요? 이렇게 중간에 단어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 근무 시간을 간단하게 the hours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What are the hours like? 라고 하면 근무 시간은 어떤지 상대방의 의견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 회사에 들어갔는데 조금 늦게 끝나는 보통 일찍 끝나는데 얘는 맨날 밤늦게 오네. 좀 걱정돼서 What are the hours like?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9번째는요. 그의 나이 치고는 키가 아주 커요. 그는 키가 정말 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지만 나이가 만약 16살인데 커봤자 170, 180 되겠지 하는데 막 190까지 커 있는 겁니다. 벌써 저렇게 컸나? He is very tall for his age. 이렇게 뭐뭐 치고는 이라고 할 때 간단하게 for를 사용해 줄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문장 He is very tall. 그는 아주 키가 큽니다. 일단 이거를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근데 나이가 5살인데 벌써 이렇게 커? 라는 느낌이 들면 for를 사용해서 for his age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를 위해서라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for인데요. 한 가지 의미만 있지는 않죠. 다양한 활용법을 알고 있으면 정말 기본 단어로 여러 가지 느낌을 전달할 수 있고 플러스로 또 유리한 게 뭐죠? 들을 때 정말 좋습니다. 만약 누가 He is very tall for his age. 키가 크다고 한 것 같은데 그의 나이를 위해서 크다? 이거 뭐지? 라고 막 들을 때마다 막 찝찝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그만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 말고 이렇게 쉬운 단어의 다양한 활용부터 먼저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다 같이 해볼게요. He is very tall for his age. 이렇게 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그 영화는 비교적 짧았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The movie was relatively short. 이것도 간단하게 하면 The movie was short. 그 영화는 뭐뭐였습니다. 과거니까 is가 아니라 was가 나와야겠죠? was short. 정말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데요. 뭔가 좀 부족해. 느낌을 더하고 싶어. 그런데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른 영화는 보통 2시간 하는데 얘는 왜 1시간 40분밖에 하지 않지? 이렇게 비교적으로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relatively. 요거 단어 하나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 하나의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제 꺼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구체적이고 더 자연스럽게 소통을 할 수 있겠죠. 이래서 아닌 게 힘이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The movie was relatively short. Relatively. 한 번 더요. Relatively. 비교적이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The movie was short. 그 영화 짧았어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The movie was relatively short. 그 영화 좀 비교적 짧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아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영어만 말하려고 하면 머리가 새하얘지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쉽고 간단하게 문장으로 말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이 사람한테 좀 허락을 받아야 되고 좀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기 여기 앉아도 괜찮을까요? 이런 느낌을 한번 주고 싶은 겁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Do you mind if I sit here?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상황 속의 패턴을 기억하고 있으면 문장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mind는 신경 쓰다, 마음을 쓰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Do you mind if 패턴을 통해서
제가 뭐뭐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I sit here. 제가 여기 앉는 거죠. 그래도 괜찮을까요? Do you mind if I sit here? 그냥 저가 앉아도 될까요? 라고 하면 Can I sit here? 이라는 간단한 문장이 있고요. 이 글자에 나오지 않는 감정, 혹시 신경 쓰이실까요? 괜찮을까요? 라는 이 감정을 더하면 Do you mind if I sit here?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원어민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 10개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이것 좀 도와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도와줘는 간단하게 Help me with this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도와줄 수 있겠니? 뭐뭐 해줄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와줘 라고 하면 주어 빼고 바로 그 동사부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돕다는 help죠. 그래서 help me 라고 하면 나 도와줘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 좀 도와줘.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을 말하고 싶다면 with this, with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Help me with this. 만약 제가 Help me with this book. 이 책 좀 도와줘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책이라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보면 제가 책을 옮기고 있거나 아니면 책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거나 이거를 도와줘 라는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랑 같이 기억해서 이것 좀 도와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Help me with this. 앞에 있는 동사의 강세를 강하게 주면서 Help me with this. Help me with this. 이렇게 주시면 더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말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머리가 아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증세를 가지고 있을 때 머리가 아프고 감기에 걸리고 열이 있고 오한이 난다고 할 때는 I have a headache. have 동사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가지다,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I have a headache. 나중에 감기에 걸렸어요는 I have a cold. 이런 식으로 병명만 알면 바로 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기본 문장을 알고 있으면 이 멜로디대로 단어 바꿔서 또 꺼냈을 수도 있겠죠. 한 문장을 배운다고 해서 그걸로 끝, 이걸 바로 쓴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확장돼서 배웠던 거를 섞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10문장이 100문장, 1000문장으로 늘어나는 것도 어도 무리는 아닙니다. 자, 머리가 아파요. 다시 해볼게요.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그리고 세 번째는요. 거기 도착하면 전화 주세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Call me when you get there.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전화 주세요. 뭐 전화 줄 수 있겠니? 혹시 가능하면 뭐뭐 해줄래? 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화 주세요. 전화 줘. Call me. 전화하다 call을 바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조금 공손한 느낌을 더하고 싶다면 please 정도를 넣어주셔도 돼요. Please call me. 그리고 친구끼리 편한 사이에 그냥 가볍게 얘기한다면 call me 바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뭐뭐 할 때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when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when 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너가 도착하다 거기에 you get there. get 동사도 정말 많이 한 5가지에서 10가지 의미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다, 도착하다, 도달하다입니다. 특히 우리가 대화하는 구어체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계시면 얻다 외에도 도착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when you get there, 너가 거기에 도착하면, 도착할 때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겠죠. Call me when you get there. 두 개 나눠서 하나씩 꺼내주시면 됩니다. Call me when you get there. 한 번 더 해볼까요? Call me when you get there. 그렇죠? 네 번째는 버스에 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버스에 딱 타고 있는데 친구가 너 어딨어? 라고 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 제가 다급하게 창문 열고 전화로 버스에 타! 영어로 get on the bus. get on the bus. 예전에는 제가 어딘가를 갈 때 집이 사는 데가 다르니까 제가 먼저 타고 쭉 가면서 버스 이어타기라고 우리는 불렀는데요. 친구 타고 그 다음 친구 타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갔는데요. 지금은 뭐 차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데리고 가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같이 하나씩 타곤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어로
get on the bus라는 표현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take the bus도 물론 맞는 표현이지만 그냥 그거는 버스를 타다 이런 뭔가 이용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반면 어떤 타는 동작 그거는 get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get on the bus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지금 땅바닥에 있다가 버스에 타는 그 행위를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는 접촉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이나 뭐 비행기 같이 두 발로 걸어서 오르는 그런 거에 사용하고요. 만약 택시나 자동차 같이 어떤 공간 속에 쏙 들어간다면 get in the taxi, get in the car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버스니까 get on the bus, get on the bu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세요.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Don't drink and drive. 음주운전하다를 drink and drive라고 간단하게 외워주셔도 됩니다. 정말 풀어서 간단하게 설명한 거죠. 마시고 drink 그리고 운전한다 and drive 이겁니다. 뭐 뒤에 술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어도 그냥 drink 사용하면 보통 술을 마시다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drink and drive 이 dr로 시작하는 거 입을 모으면서 하다 보니까 드가 아니라 약간 주처럼 소리 나기도 해요. 그래서 drink and drive 이렇게 주 소리 나는 게 사실 더 정상입니다. 뭐뭐 하지 마 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앞에 don't 이걸 붙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뭐 get on the bus라는 표현을 연습해 봤는데요. 버스 타지 마 라고 하면 don't get on the bus 이렇게 배웠던 걸 활용해서 또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너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 Don't drink and drive. Don't drink and drive. 이렇게 뭔가 술 마시러 가는 내 친구에게 하지 마 라는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라고 해서 I'm getting used to it. I'm getting used to it. 여기서 get used to라고 하면 뭐뭐에 익숙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used to가 가장 처음에 배울 때 뭐뭐 하곤 했다. I used to play games. 내가 게임을 하곤 했었지. 지금은 안 하지만 말이야. 이렇게 과거의 습관을 얘기하는 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많이 헷갈렸는데 학생들을 수업하다 보니까 비슷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get used to, 뭐뭐에 익숙해지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니까 요거를 따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be 플러스 ing, 진행형 사용해서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익숙해지고 있다는 그 진행형의 느낌을 살려보겠습니다. I'm getting used to it. 야, 뭐뭐 하는 거 어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I'm getting used to it.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I'm getting used to it. I'm getting used to it. I'm getting used to it. 최대한 많이 말해보면 좋은데요. 저랑 같이 할 때는 약 두세 번 정도 얘기하고 지나가지만 잘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드는 문장은 정말 10번, 20번, 30번 이상 많이 따라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또 시간 지나고 똑같은 거 또 들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장만 보면서 한국어 보고 영어 맞춰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계속 해보시면서 영어로 많이 말해보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이 계획 완벽하게 들린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친구가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딱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리액션. This plan sounds perfect. This plan sounds perfec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주어는 이 계획이 되고요. This plan. 이 계획은 그리고 뭐뭐하게 들립니다 라고 하면 sounds. 동사 사운드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들리죠? 완벽하게 들립니다. perfect. 그래서 그거 보니까 어떤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인데 이런 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뭐뭐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뭐뭐를 듣고 바로 할 수 있는 리액션이에요. 와, 이 계획 진짜 완벽하다. This plan sounds perfect. 리액션은 많이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좋겠죠? 내가 얘기를 듣는데 그냥 이 정도만 하면 조금 심심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계획 진짜 괜찮은데?
This plan sounds perfect. 이 정도 리액션 하나 더 해주시면 더 풍부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상대방도 얘기할 맛이 날 거예요. 그리고 8번째는요. 나는 식료품을 사러 가게에 갔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갔는데 뭐뭐 하러 갔다. 근데 이거를 더 간단하게 말해서 I went to the store for some groceries. to를 사용하지 않고 for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문장을 좀 길게 만들 때 to buy some groceries. 이 식료품을 좀 사러 갔습니다. to 동사를 많이 사용하는데 원어민들은 더 간단하게 for를 사용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냥 식료품을 사러 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식료품 때문에 갔어. 그 식료품 갔어.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뭔가를 위해서라는 for를 사용해서 for some groceries. 식료품을 위해 갔다.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의역하면 식료품 사러 갔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to 동사도 사용하지만 for를 사용해서 얘기하는 것도 같이 연습해 주세요. 이것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일단 문장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요. 내가 I 갔어요. go의 과거 형태 went. 주어 동사 나왔고요. 자, 갔다고 하니까 어디로 갔는지 나와야겠죠? to the store. 가게에 갔습니다. 왜 갔어? for some groceries. 식료품 좀 사러 갔어. 이렇게 되겠죠? 사다라는 buy가 없어도 이게 우리가 암묵적으로 뭐 식료품을 뭐 나르러 갔거나 뭐 버리러 갔거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사러 갔구나라고 상황상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I went to the store for some groceries. 만약 식료품을 뭐 나눠주러 갔다 이렇게 특정한 동사가 꼭 나와야지 의미가 전달된다면 그거를 써주시면 되고요. 에이 뭐 서로 알지 싶은 것들은 그냥 for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째는 새 차를 살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I'm not interested in buying a new car. 자, 뭐뭐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흥미가 없어요. I'm not interested in.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직역하면 저는 흥미가 없어요지만 앞으로 무언가를 할 흥미가 없다.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 확장되게 돼요. 그래서 뭐 딱히 없는데 그럴 생각. 이럴 때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I'm not interested in. in의 강세 주면서 interested in. 약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직역해서 흥미가 있다, 흥미가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뭐뭐 할 거야, 뭐뭐 할 생각 있어. 여기까지 연결해서 같이 연습해 주세요. 그러면 한 가지 표현으로 활용도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동사를 쓰고 싶다면 ing 형태. buy a new car. 새 차를 사다를 어떻게 바꾸면 되죠? buying a new car.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나는 새 차를 살 생각이 없어. I'm not interested in buying a new car. I'm not interested in buying a new car.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그녀의 생일에 뭘 사야 할지 생각나지 않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다면 I can't think of what to buy for a birthday. 자,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진행해 봤는데요. 가장 먼저 뭐뭐 하는 게 생각나지 않아. 바로 번뜩 생각나지 않을 때 뭐뭐를 할 수 없다라는 can't를 사용해서 I can't think of. 보통 앞에 강세 주면서 can. 이 트 사운드는 들릴랑 말랑 안 들리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I can't think of. 생각나지가 않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니 뭘 사야 할지. 무엇을 what. 그 다음에 to 동사를 통해서 무엇을 뭐뭐 하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what to buy. 무엇을 사야 할지. 그리고 세 번째, 그녀의 생일에. 그녀의 생일을 위해서라고 해서 for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for her birthday.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I can't think of what to buy for her birthday. 이렇게 긴 문장 조금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지는 것들은 나눠서 진행을 해주셔야지 무력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꼬마아이한테 큰 음식을 바로 주진 않죠. 우리가 아직 영어 어린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눠서 생각나지 않아. I can't think of 뭘 사야 할지. What to buy. 그녀의 생일에.
for a birthday. 이렇게 각각 3번, 5번, 10번 따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잘 말해진다라고 싶으시면 I can't think of what to buy for a birthday. 쭉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영어로 말하기가 힘드셨던 분들, 그리고 할 수는 있는데 더듬더듬 속도면이나 아니면 이렇게 유창하게 말하는 거에서 자신감이 없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영어 문장 하나하나 만드는 기본기를 더 확실하게 쌓아야 됩니다. 제가 문장을 바로바로 3초 안에 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가능한 한 빨리 전화할게요.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I call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만들어 볼게요. I will call you back as soon as I can. 이렇게 두 가지 의미 따라 나와서 하나씩 훅 나오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다시 전화 드릴게요 라고 하고 있죠. 언제나 문장의 시작은 주어 동사입니다. 내가 뭘 할게. 이것부터 나와야겠죠. I will call you back. 근데 그냥 나는 전화하다가 아니라 앞으로 할게라는 미래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I will, 이게 하나처럼 I will 바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뭘 하다 I call, 바로 나는 전화하다인데 I will call, 전화할게 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너에게 다시 전화하다니까 I will call you back. 그냥 call하는 것보다 call back 하면 지금 전화하는 거 끊고 다시 전화하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의미다니 끊기지 말고 한 번에 쭉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연습하는 거 습관처럼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I will call you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I will call you back. I will call you back.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의미다니 가능한 한 빨리라고 하고 있고요. 뭐 as soon as possible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빨리라고 해서 as soon as I can. 이 두 가지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인데요. soon의 강세를 주면서 as soon as 이렇게 해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as는 이렇게 확실하게 as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정말 그냥 스쳐간다는 느낌으로 as soon as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천천히 하면 as soon as I can. 0.6배속 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 두 개 의미단위 다시 한번 꺼내보면 내가 너에게 다시 전화할게. I will call you back. 가능한 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실전 상황에 내가 바로 얘기하더라도 중간에 약간 멈칫할 수는 있지만 I will call you back as soon as I can. 이 정도 느낌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연습을 제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원어민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실용성 있는 문장 10개를 준비했고요. 제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 영어로 It was nice meeting you. 네, 좋아요 라고 하면 It is nice 라고 해주실 수 있는데요. 이제 만남이 끝나고 헤어질 때 정말 반가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하고 싶다면 is를 과거형인 was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It was nice.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그냥 좋았어요가 아니라 뭐뭐해서 반가웠습니다 라고 하면 동사의 ing, meeting you. 처음 만나다 라고 할 때 우리가 meet 동사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meeting, ing로 바꿨죠. It was nice meeting you. 헷갈리시는 분들은 일단 이거 통째로 외우셔도 돼요. 이거는 정말 You're welcome, thank you 이런 것처럼 바로바로 쓰기 좋은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만나고 헤어질 때 goodbye 이거 하나 하면 좀 약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It was nice meeting you. 이 정도 인사 하나 더 해주시면 훨씬 더 분위기가 잘 살 겁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얘기해 볼까요? It was nice meeting you.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서 뭐예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이렇게 됩니다. be 플러스 ing 진행형을 사용한 문장이고요. What, 무엇을 are you doing? 너는 하고 있니? 그리고 플러스로
여기서 뭐해? 라고 하면 here. 한국어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가 가장 먼저 떠올라 주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합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의문사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뭐 여기서라는 장소나 토요일에라는 뭐 시간 표현 같은 것들은 뒤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해요?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름을 잘 듣지 못했는데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What's your name? My name is 이렇게 막 시끄럽다 보니까 잘 안 들리는 겁니다. 뭐야, 제임스야? 제임스 아니면 에임스 뭐라고 했지? 라고 할 때 I didn't catch your name. I'm sorry. 뭐 이렇게 사과까지 더해주시면 좋겠고요. 캐치하면 뭔가 이렇게 잡다죠. 우리가 뭐 야구공을 던질 때 캐치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리적으로 잡다도 맞지만 상대방이 얘기한 거를 내가 딱 캐치해내다, 잘 듣다라는 의미로도 catch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 잘 듣지 못했어. 못했어가 나오는 순간 I didn't가 나오면 너무 좋아요. 물론 한 번에 잘 안 나올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머릿속에 넣어보는 겁니다. 할 거야, 못했어, 했어 이렇게 나올 때 I did, I didn't, I will, I can 패턴 같은 앞에 문장들이 나오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나 잘 못 들었어 라고 하면 일단 I didn't, 나 못했는데 catch your name, 이름 듣는 거 잘 못했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익숙해지면 I didn't catch your name 이 문장이 쑥 나올 거지만 그 전에 좀 헷갈린다면 일단 내가 처음에 뭘 꺼내야 되는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름을 잘 못 들었어요. I didn't catch your name. I didn't catch your name.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뭐라도 해야겠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I have to do something. 나 뭐라도 해야겠어. 이 have to가 등장한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강한 의무감의 느낌을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I should라고 하면 뭐라도 좀 하는 게 좋겠다. 말투부터가 좀 달라지죠. 근데 have to는 아주 결사적으로 I have to do something. 영화 같은 데서 정말 막 위기 상황, 여기서 막 물이 떨어지고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할 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단 뭐라도 좀 해야겠다, 이런 강한 느낌을 담아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have to는 반드시 해야 한다, 꼭 해야 된다. do something, 무언가를 하다죠. 그래서 I have to do something. 나 뭐라도 해야겠어. 무언가를 해야겠어. 이렇게 have to, should 사용하는 거 머리로는 알겠지만 즉시 안 나오거나 아니면 얘기할 때 그 느낌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느낌 동사는 느낌을 많이 내봐야지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밋밋하게 I have to do something 이러면 나중에 잘 안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하죠? I have to do something. 나만의 감정 표현, 이 뭔가 결의에 찬 느낌을 머릿속으로라도 꼭 상상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거 I love you, thank you, welcome처럼 단독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외워두시면 좋거든요.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사용해서 시간의 길이를 물어볼 수 있고요. 시간이 걸리다는 동사 take를 사용할 수 있어요. 질문으로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뭉쳐서 How long does it take? 이게 나중에 패턴처럼 How long does it take to? 그 다음에 동사 사용해서 거기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혹은 기다리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뒤에 상황은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으로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How long does it take? 이거 외워두고 계시면 나중에 어디 갔을 때 어딘가에 가거나 기다릴 때 사용하기 딱 좋은 표현이에요. 다 같이 해볼까요? How long does it take?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 어때요? 라고 하고 있죠. 머리 새로 자르거나 아니면 살을 쭉 뺐거나 새로운 옷을 샀을 때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얘기해야겠죠? How do I look? How do I look? How는 어떻게고요? Do I look? 내가 보입니까? 어떻게 내가 보여요? 라는 말로 나 어때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사용할 수 있고요. 칭찬하는 표현도 같이 해보면 당신은 뭐뭐해 보입니다. You look. 좋은 표현, 가장 기본이 good이겠죠? You look good. 좋아 보이는데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You look good. 혹은 you look pretty. You look beautiful. You look handsome. 이렇게 좋은 것도 한번 얘기해 보고요. You look sad. 좀 슬퍼 보인다. You look tired. 좀 피곤해 보인다. 이런 것까지 상대방을 보고 내 두 눈으로 보기에 어떠해 보이다라는 느낌을 you look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때요는 How do I look? 함께 외워주시면 나중에 활용하기 좋을 거예요. 그리고 7번째는 이 식당은 너무 비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This restaurant is overpriced. 이 식당, this restaurant, 그게 어떻대요? overpriced. 네, 물론 expensive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격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오버했다, 한참 넘었다라고 해서 overpriced, 이것도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국밥집 갔는데 비싸봤자 9,000원, 만원 정도 하겠지라고 하는데 순대국밥 정식 18,000원입니다 라고 하면 와, 이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버됐는데 라고 해서 overpriced,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expensive, cheap, 이거 외에도 overpriced, 이것도 같이 활용해 주세요. 원어민들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다 같이 해볼게요. This restaurant is overpriced. 자, 생각한 것보다 가격이 너무 오버돼서 비싼, overpriced, 더 과지출된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째는요. 어떤 질문이든 편하게 해주세요. 보통 한국 사람들, 저도 그렇지만 질문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는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상대방의 마음을 좀 더 편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패턴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Please feel free to ask any questions. 바로 feel free to입니다. 마음 편하게 뭐뭐 하세요. 얼마든지 뭐뭐 하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공손하게 말하려면 앞에 please 정도를 더해 주시면 좋습니다. Please feel free to. 편하게 하세요. 뭘 하는지 보면 ask any questions.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든지 편하게 물어봐 달라,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나눠서 보면 please feel free to, 그리고 ask any questions. 앞에 있는 거는 한 단어처럼 feel free to, please feel free to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고요. 뒤에는 어떤 걸 하면 되는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뒤에 있는 거 조금 까먹더라도 앞에 있는 패턴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나는 알람을 맞췄는데 제때 일어나지 못했어. 자, 이거 좀 복잡해 보이지만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정말 쉬운 단어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 set an alarm, but that didn't wake me up on time. 처음에 일단 알람을 맞췄다는 얘기부터 해볼게요. I set an alarm. set an alarm이라고 해서 알람을 맞추다라는 의미고요. 샤워를 하다, 알람을 맞추다, 침대를 정리하다, 이렇게 덩어리 표현 생활 속에 많이 관여된 것들은 꼭 외워주세요. 자, 나는 알람 맞췄어. 다시 I set an alarm. 그리고 이 사건을 that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뭐 했어 라고 문장을 이어가 주시면 돼요. 나는 알람을 맞췄는데 but, 그런데 that didn't wake me up. 그게 나를 깨워주지 못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wake 하면 일어나다, wake up 이것도 있지만 wake somebody up이라고 해서 누군가를 깨우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사람이 나를 깨울 수 있지만 알람 설정했는데 그게 날 못 깨웠어 라고도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That didn't wake me up. 그게 나를 못 깨웠어. 언제죠? On time. 제때. 그래서 정시에 제때 딱 맞추는 걸 on time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 알람 맞췄어. I set an alarm. 근데 그게 날 못 깨웠어. But that didn't wake me up. 제때. On time. 바로바로 떠오르지 못할 수는 있는데요. 제가 이런 것들 여러 번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이런 문장, 이런 상황 때 이렇게 풀어가면 좋다. 어려운 단어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갈 수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해외에 있으면 원어민들이 얘기하는 거 계속 듣다 보면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나도 해볼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을 가상으로 가지고 오니까 이거를 한번 얘기하다 보면 몸에 내가 익숙하게 되고 나중에 실전에서도 말할 수 있겠죠. 어려운 단어는 크게 없는데 꺼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다 같이 한번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알람 맞췄는데 근데 그게 제때 일어나지 못했다. I set an alarm, but that didn't wake me up on time.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그 콘서트가 정말 기대됩니다. 뭔가를 너무 기다려서 이렇게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모습 상상해 보세요. 원어민이 사용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concert.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I look forward to 현재형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진행형으로 I'm looking forward to 좀 더 강조하는 느낌이 있어서 좀 더 생생한 표현이 됩니다.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해요. 이런 느낌이 되고요. 여기서는 really까지 붙여서 정말 정말 기대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저는 정말 기대됩니다. The concert 그 콘서트가 정말 기대돼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concert. 네, 유명한 가수분들 있죠? 이명웅님의 콘서트가 다음 주 주말에 있다. 근데 예매에 성공한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예매에 도전한 적 없는데 진짜 무슨 고시시험 같이 엄청 어렵다는 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합격하면 우와 막 소리도 지른다고 하던데 합격이 아니라 이거 신청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로 다가온 거예요. 오늘 왜 시간이 안 가지?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concert. 그 콘서트가 저는 정말 기대됩니다. 이 벅차고 설레는 감정을 I'm really looking forward to로 줄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이 주말에 여행 가기로 했다면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주말, the weekend.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이 패턴을 알고 있으면 단어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퀴즈는요. 가능한 한 빨리 다시 전화할게요. 가능한 한 빨리는 끝에 as soon as I can. 물론 as soon as possible이라는 표현을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다시 전화할게 플러스 가능한 한 빨리 이렇게 하나씩 꺼내주시면 되고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습니다. 한번 써보시고 얘기해보시고 다른 분들 댓글도 한번 봐주시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내가 문장 만드는 능력 정말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갔을 때보다 훨씬 더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고생 많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